자, 오늘은 용부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가사 작품들과는 아주 상당히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조선 후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이한 게 작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죠. 이 미상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누가 쓴 작품이냐면 서민이 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서민들까지도 가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선 후기의 서민 가사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이전의 작품들과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양반 사대부들이 지었기 때문에 강호 가도를 이야기하는 것들, 뭐 유교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뭐 순간의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서민들이 쓴 작품들은 내용 자체가 서민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서민 가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선 전기 가사들, 여태까지 배워왔던 작품들과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이번 용부가를 배울 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용부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자는 용렬하다라는 뜻이에요. 용렬하다. 용렬하다는 말 잘 안 쓰죠? 용렬하다는 말보다는 여러분들 졸렬하다는 말 많이 쓸 거예요. 이 용렬하다라는 뜻은 아주 변변치 못하고 졸렬하다라는 뜻이고, 이 부자는 부인 부자예요. 그래서 용렬한 부인에 대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용렬하니까 이 부인이 나쁜 사람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인이 아주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민들이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떤 교훈을 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작품 해제를 읽어보고 작품을 섬세하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잘못된 행위를 일삼는 부인, 용부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가사로 당대 여성들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뭔가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뭐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는 노래를 경세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살이를 경계해야 된다 해서 경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판의 대상인 용부는 저 부인과 뺑덕어미 둘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첫 번째 비판의 대상 부인 저 부인과 두 번째 비판의 대상 뺑덕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은 저 부인과 뺑덕어미 이 둘이 비판의 대상으로 잡히는데, 이 부인은 첫 번째로 잠시만요. 이게 마이크가 녹음이 되고 있네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이렇게 마이크 녹음을 안 가고 화면 녹화만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 영상을 찍어 놓고서도 아예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 부인 첫 번째 비판의 대상 부인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양반 부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양반의 어떤 용렬한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뺑덕어미는 서민을 대표합니다. 서민의 서민의 부인의 잘못된 모습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얘네들은 시집 식구들 흉을 보거나 담배 피고 점치는 일로 소일하며 먹을 것에 욕심을 내고 길쌈이나 자식 돌보는 일에는 게을리하는 부인들의 부정적 행동을 실감나게 뭐했대요? 열거했대요. 그냥 열거한 것도 아니고 실감나게 열거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를 알고 조심할 것을 어떻게 직설적으로 훈계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 작품은 뭘 가지고 있다? 비판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풍자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조에서도 조선 후기에 가면 서민들이 쓴 그런 시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두터비 위에 뭐 그런 두어미에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풍자의식이 많이 나와요. 비판의식과 풍자라는 것은,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른 시간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을 하겠지만, 웃기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비판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풍자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웃기게 표현해서 그 대상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풍자라고 얘기합니다. 풍자와 비슷한 개념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해학이라는 게 있죠. 해학은 똑같이 웃음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뭐 위로,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해악 같은 경우는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되게 불쌍한 것이나 되게 불쌍한 것들이나 되게 착한 사람을 웃기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해악이고, 비판의 대상을 웃기게 표현해서 비판하는 것을 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판의식 풍자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의 서민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서민문학의 특징. 자, 계속 가볼게요. 이 작품은 가사의 작가층이 서민으로 확대됐대요. 나타난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 그래서 특징이 뭐냐? 감정이 직설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현실의 모순과 갈등이 잘 드러나며, 적나라하게 제시된 서민들의 생활상에서 서민계층의 비판의식을 잘 보여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작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용렬한 부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작품이다 보니까 한자라든지 뭐 어려운 내용들, 어려운 어휘랑 같은 것들이 잘 없어요. 서민들이 썼다 보니까 양반 사대부 가사에 비해서 내용이 그리고 어렵지 않고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봅시다. 흉보기도 싫다마는 그 뭐예요? 흉보는 거, 까기도 싫다마는 깔 가치도 없어. 근데 봐봐, 저 부인의 거동을 보세요. 자, 세모 한번 쳐보고, 비판의 대상 1번 부인입니다. 저 부인, 얘는 누구 대표라 그랬죠? 양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동 보소, 저 모습을 한번 봐봐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냐면, 시집간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석 달 만에 시집살이를 심하다고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대요. 친정에서 편지하며 시집 흉을 잡아내네. 그래서 자기 친정에 뭐 했대요? 편지했대요. 자, 한번 줄 쳐봅시다. 편지. 그래서 이 편지에 시집 흉을 보는 편지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이 밑으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엄할사 시아버니, 암상할사 시어머니. 계엄하다, 암상하다 이런 것들은 셈이 많다, 셈을 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셈이 많은 시아버지, 셈이 많은 시어머니라고 이 지금 부인이 친정에 이렇게 자기 시댁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까내리고 있는 거죠. 뒷담화하고 있는 거죠, 편지로.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가계도를 그려볼게요. 시아버님, 아버님이 있었겠죠. 정리해보자. 시아버님, 그리고 시아버님과 시어머니가 있었겠고, 요게 이 가계도를 좀 미리 먼저 그려보자면, 여기 아들이 있었고, 첫째 아들이 있었겠죠. 첫 번째,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얘가 지금 이 부인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있었겠고, 마지막 딸이 있다고 쳐봅시다. 딸이 뭐 여기 어디에 있는지, 몇 번째 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게 지금 가계도고, 여기 이 두 번째 아들의 남편이니까 여기에 부인이 있었겠죠. 여기 저 부인이 여기 이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 시아버님, 시어머님 깠죠. 이렇게 욕을 했죠. 자, 고자질의 시누이와, 시누이는 누구예요? 아들의 남편의 동생이니까 여기 시어머니, 지금 고자질하는 시누이 하면서 자기 시누이도 욕을 하고 있고, 엄숙하기 맞동서라. 엄숙하대요. 동서는 여기 맞동서가 되겠죠. 자기 아들의 형의 부인 정도가 되겠죠. 같이 지금 같은 편을 해줘야 되는데 엄숙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대요.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 욕을 하고 있어요. 동서도 욕을 하고 있고, 요악한 아우동서, 아주 요악하다라는 것은 나쁘다, 요사하고 간사하다, 악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우동서, 그럼 아우동서는 여기 아우동서겠죠? 아우동서도 요악하다고 욕을 하고 있고, 여우 같은 시안년에, 시안년은 첩을 의미합니다. 첩. 그럼 자기 남편의 첩이 있었겠죠? 그럼 첩도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욕을 하고 있고, 계속 얘기해 볼게요. 드세도다 남녀노복, 들면하며 흠구덕에. 자, 드세대요. 양반이라 그랬죠. 부인은 남녀노복, 남자 여자 노비들,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도 아주 드세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 노비들도 욕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들면서 나면서 흠구덕을 하고 있대요. 흠구덕은 어떤 흠집 잡는 거, 뒷말 얘기하는 것을 흠구덕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뒷담화 까는 거. 누가, 남녀노복 애들이 들면 나면서 자기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뒷담화.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뒷담화 까이고 있겠죠. 그래서 남편을 믿었더니만 십벌지목이 되었대요. 십벌지목이라는 것은 10번 찍은 나무잖아요. 그 뭐냐면은 사실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남들이 계속 자기 욕을, 그 부인 욕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도 결국 그 욕들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10번 찍은 나무라는 것은 남편도 결국은 남의 말을 믿어서 나를 안 좋아한다,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자기 남편도 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집 전체가 자기를 욕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기 친정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기 이 편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저기 사설이여 다 이야기가 많다. 구석구석 모함이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한 걸까요? 이거는 이 가사를 쓴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얘가 얘기한 것들 사실 다 모함이다.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가 욕먹고 있다. 자기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한 것이 다 모함 짓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자의 어떤 논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을 지금 모함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집살이 못하겠네. 그래서 부인의 어떤 행동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집살이 못하겠대. 도대체 당최 이제 시집살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간수병을 기울인대요. 이 간수병은 두부 담을 때 물인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병을 기울인다는 것은 자살 시도했다. 자살 시도까지 하고 있고 치마 쓰고 내닫기와 치마 쓰고 내닫기 이것도 자살 시도겠죠. 보찜 싸고 도망지래. 도망까지 가려고 하고 오락가락 못 견뎌서 승들이나 따라갈까 스님이나 될까. 그리고 나서 긴 장죽이 벗이 되고 긴 장죽이라는 것은 그 긴 대나무라고 그 직역이 되는데 이거는 담뱃대예요. 그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흡연하고 있는 흡연에 아주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담배 피는 거 고등학생들 담배 피면 안 되죠? 이거 담배 피다 걸리면 선도위원회 가고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벌을 받는다기보다는 담배는 진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자 봅시다. 벗이 되고 들구경하여 볼까. 문복하기 소일이라. 들구경하러 나가기 나오고 별로 집 챙기지도 않고 들구경 나가기 나오고 문복하는 거 전 보는 거예요. 이거 문복하는 거 전 보는 일을 소일거리로 삼는데요. 겉으로는 시름이 많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대요. 딴 생각. 그럼 계속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반분대로 일을 삼았대요. 반분대라는 것은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일을 삼고 털 뽑기 이건 제모예요. 그럼 화장과 제모를 지금 계속 세월을 보내고 있죠. 일을 삼고 세월로 보내고 있죠. 그럼 털 뽑기와 제모는 합쳐서 자기 단장하는 거죠. 다른 거 안 하고 단장에 하루를 보낸다. 그럼 이것도 비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부모가 경계하면 너 이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경계하라고 하면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뭐 하는 거에서 위더른 공경하지 않고 말대꾸하고 있고 남편이 그렇게 좀 하지 마라고 걱정하면 뒤바다 만넋수요 이것도 말대꾸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말대꾸하고 남편한테도 말대꾸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들고 나니 초롱꾼은 여러분 초롱을 들고 다니게 등 들고 다니면서 밤길을 밝혀주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한테 팔자나 고쳐볼까 즉 얘한테 재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다시 결혼하는 걸 걔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딴 생각하고 있는 남편도 있고 다 있는데 걔가 할 생각이나 하고 있고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죠. 양반 자랑 모두 하며 자 양반 자랑한대요. 지금 양반으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양반이다 하고 자랑을 하면서도 색주가 이건 술집이에요. 그리고 이게 색주가 이 기생 있는 술집이니까 되게 유흥업소나 하여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인 걸 자랑하면서 이 양반에 맞지 않는 술집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이거 이중적이죠.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부인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인, 양반으로 대표되는 그런 부인을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모습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가 양반 부인의 모습을 비판한다 그랬고 두 번째 서민 대표 뺑덕어미가 나온다 그랬죠. 자, 남문 밖에 사는 뺑덕어미 이제 두 번째 비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뺑덕어미 천성이 저러한 거 원래 저렇게 태어났는가 아니면 어디서 배워서 그러한가 본데 없이 자라나서 여기저기 무릎 맞춤 싸움질로 무릎 맞대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기나 하고 남의 말 말전주와 남의 말을 말전주 말을 옮기는 거 아니 말을 그대로 옮기면 좋은데
그냥 또 맨날 살을 붙여서 말이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 딱 했다가 한 명 거치고 두 명 거치고 세 명 거치고 하다 보면 이 말이 이따시만해지죠. 이게 말 옮기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학생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말 옮기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지 않은 행동들 들면서 음식 공론 맨날 음식 맛있는지 맛없는지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조상은 부지하고 알지 못하고, 조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조상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죠. 뭐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불공하기 위협할제, 불공드리기를 일삼는데요. 그럼 이거 비판적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당소경 푸닥거리, 굿하는 거예요. 이 굿이죠. 굿. 무당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내주고 무당한테 자기 집 옷까지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시에 조선은 유교사회였잖아요. 근데 불공들이기만 하고 무당 불러다가 굿이나 빌치고 있고 의교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비판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죠. 남편 모양 볼짝지면 삽살개 뒷다리 같대요. 삽살개 뒷다리 아주 여의고 뭐예요? 볼품없다. 왜? 자기가 맨날 불공들이기나 하고 무당 수닥거리만 이런 거나 의복 다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안 챙기고 남편 챙기지 않았으니까 남편은 찹쌀개 뒷다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식 거동 볼짝시며 자식의 모습을 보면 털벗은 솔개미래요. 솔개미도 솔개잖아요. 이 매인데 털을 벗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의고 볼품없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엿장사야 떡장사야, 엿장사랑 떡장사 오면은 아이 핑계를 다 부르고 자기 자식들 핑계 다 대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탐욕, 탐식, 음식만 먹는 거예요. 밥만 먹는 거예요. 아주 다른 일을 챙기지도 않으면서 다 가진 핑계 다 대면서 먹는 욕심만 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떠냐? 물레 앞에, 물레는 당시 여자들이 일할 때 물레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옷 지었잖아요. 그리고 씨앗 같은 것도 목화씨 뽑는 데를 씨앗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는 하품하고 있고 씨앗 앞에서는 기재개만 피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고,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고 어떻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다? 비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모습.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이간질하기도 하고 음담패설을 일삼는다. 막 맨날 이상한 드립이나 치고 있고 야한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모함 잡고 모함하면서 똥 먹이기, 뒤통수 치기. 그래서 이 결과 세간은 줄어가고 걱정은 늘어간다. 세간 집안 살림이 줄어간다. 가난해지고 걱정만 늘어간다는 거예요. 치마는 절러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 치마는 점점 짧아지고 허리통이 길어진다. 총은 신발 앞에 있는 부분을 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집신에 어린 자식을 들쳐업고, 그러면서 또 뭐하냐? 혼인장사 집집마다 혼인이 있는 그런 혼인하고 있는 그런 장사 경사가 난 집집마다 가가지고 음식을 추심한대요. 추심이라는 것은 맡겨놓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맡겨놓은 음식을 받는 걸까요? 맡겨놓은 양 음식 내놔라 라고 지금 진상 부리고 있는 것을 추심한다라고 표현한 한 거겠죠. 아이 싸움 어른 싸움에 남의 죄에 매맞히기, 남의 죄에 가가지고 돌 던지기나 하고, 아이 싸움 어른 싸움에 구경하기도 하고, 까닭없이 성을 내고 갑자기 화를 내고 분노 조절 못해요. 이쁜 자식, 의뿐은 어여뿐이에요. 이쁜 자식 두달이며 두들기며 자식들을 또 패고 있어요.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를 쫓고, 그래서 아들을 호랍이 만들고, 딸 자식을 데려오니 딸이 남편 다른 집안에 시집 갔는데 걔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남의 집은 결단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자식들도 자식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습. 그래서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대고 괴이하게 울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괴이하다. 무슨 꼴에 생트집에 머리 싸고 들어눕기, 생트집 잡기도 하고 머리 싸고 들어눕기도 하고 온갖 진상을 다 부리고 있죠. 그래서 간부 달고 달아나기, 이거는 간부 달고 달아나기는 간통하는 거, 불륜 저지른 거. 그리고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냐면 관비정속을 몇 번이나 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비정속은 죄를 지어서 관의 노비가 되는 것을 관비정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뺑덕어미의 아주 어떤 모습입니까? 부도덕한 모습을 열거해서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 모든 잘못을 뭐하고 있다? 열거하고 있다. 혹은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의 시조를 봐도 그렇고
조선 후기의 서민 가사들을 보면 알겠지만 열거와 나열의 방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열거와 나열하다 보면 상당히 내용이 길어지죠. 그래서 나타난 게 우리가 시조 중에 길어진 내용, 사설 시조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뺑덕어미에 대한 비판을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이 작품의 주제가 나옵니다. 무식한 창생들아, 창생들, 백성들아, 저 고동을 자세 보고 창생은 백성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아, 이 세상 사람들아, 저 거동을 자세히 보고, 저 거동은 누구의 거동이에요? 부인과 뺑덕어미겠죠? 자세 보고 그런 일을 알았거든. 이게 잘못된 줄을 알았으면 고칠 개자에 힘을 쓰소 고치려고 노력을 해라. 옳은 말을 들었거든 행하기를 위협하소 업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줄을 통해서 이 경세가의 성격을 지닌다, 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부가의 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용부가도 사실 학력평가에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조선 후기의 생활상 쌍을 보여주는데, 누구의 생활상이냐면 첫 번째 양반 부녀자, 그리고 두 번째 서민 부녀자의 어떤 행동들이 어떤 생활상을 보여주냐면 부도덕한, 타락한 거, 혹은 부도덕한 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것이 작품의 주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을 좀 가상이 아니라 이거 지워볼게요.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조선 전기 가사와 비교해서 어때요? 조선 전기랑 비교를 해볼게요. 전기에는 작품 내용들이 대부분 뭐 강호가도, 뭐 음풍농월, 이렇게 이런 것들이고, 뭐 유교적인 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아주 시처럼 서정적으로 썼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배운 용부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주 실생활, 서민들의 실생활을 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어때요? 서정적이기보다는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서사적인 이야기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중간에 조선 전기와 후기를 과도기적으로 나왔던 작품들이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누앙사라던가 선상탄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또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 가사의 이런 특징을 좀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려고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보시면 대상 인물의 행동을 통해 깨우침을 권한다라고 해서 4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떤 행동? 부정적 행동을 통해서 깨우침을 권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계라, 뭐 경계가, 이렇게 정리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이 작품을 영화화한다고 할 때 연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는 부인의 거동에 대해 못마땅해. 왜? 맞죠? 화자는 아까 논평한다 그랬죠. 이거 잘못됐다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이 화자는 비판적으로 부인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1번 맞는 거. 자, 2번. 부인은 수시로 담배를 피우고 화장하는 일에 일삼는 인물 맞죠? 아까 장죽을 벗삼으며 뭐 반분대 얘기하면서 맨날 이런 거나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자, 세 번째. 부인에게 시부모가 충고하는 장면에서 부인은 이를 맞받아치는 행동 맞죠? 맞죠. 말대꾸한다 그랬잖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리저리 말을 옮기고 음식을 타박하는 뺑덕어미 행동을 나타내야 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도. 자, 다른 사람이 다 중시해요. 불공 들일 때 회방 놓는데 맨날 불공 들인다고 했죠. 회방 놓지 않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내용 파악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2번. 이 작품에 나타난 주요 표현 방식, 아까 열거, 나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3번 열거와
대꾸 같은 경우는 같은 비슷한 구절이 그 대칭을 이룬다 해서 뭐 동일한 문장 반복의 부족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죠. 뭐 이런 보면은 뭐하고 뭐하며 뭐하고 뭐하니 뭐하고 뭐하며 이렇게 똑같은 문장 구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열거와 대꾸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반어와 역설 이런 거 의인 활용 대위와 도치 이런 것들은 개념들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부인과 보기의 화자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시집살이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집살이 노래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외나무 다리가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랴. 외나무 다리가 어려운데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냐. 시아버니 모시는 것이 더 어렵다.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님 더 푸르. 시어머니가 더 푸르게 날 서 있다.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생 하나 살림새요 신우 하나 뾰족새요. 동서도 있고 신우도 뾰족새고 한림새래요. 시아버지 뾰족 새고 남편 하나 남편은 미련해야 돼요. 자식은 울기만 하고 나 하나는 썩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시집살이 하는데 모든 가족들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다 하는 시집살이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다. 맞죠? 자, 두 번째 남편의 첩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 여기 저거 나와요 안 나와요? 첩 안 나오죠? 처가의 시집 식구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다. 악행 같은 것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고된 삶을 자신의 애정으로 애정 견디고 있는 것도 나오지 않죠. 정성을 다함 이런 것도 나오지 않죠. 자, 3번 보시면 악행이라는 것이 고발해야 되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꾸중, 뾰족 이런 것들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악행은 나오지 않다 해서 3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으로 가야겠죠. 자, 오늘 이 용부가 작품을 다 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전기 작품에 비해서 내용들이 되게 재밌고 웃긴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한문보다는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말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작품 요거 대표적인 거 용부가 하나 보고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 작품과 관련해서 하나 더 작품을 하면서 가사에 대한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이 하셨고 개학이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미뤄져가지고 학교에 계속 나가고 싶고 학생들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